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이 통하는 정치, 미래지향적 정치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 이슈와 사람들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슈는 역시 단일화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 후 계속되어 온 이슈인데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가 주고받은 말잔치는 지금까지 확실한 흥행을 이어왔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예전의 지지도를 회복해가는 수치에 양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문제죠. 이달 말까지는 그러고 계실 거니까 지켜봅시다. 야권 최대의 흥행 카드인데 쉽게 버릴 수는 없겠죠. 다른 이슈로는 이 선거를 촉발한 박원순 성범죄가 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이슈로 덮여버려서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네요. 정치의 정석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정치는 책임인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도 정치권에서는 마이너한 이슈가 되고 있네요. 물론 야권 단일화 국면이 끝나고 양측의 후보가 결정되면 누가 먼저 메이저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을 볼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양진영 1위 후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쏘리. 먼저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장고 끝에 뛰어드는 모양새로 출마를 선언하고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며 홈런을 치죠. 안철수 후보가 이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한 적이 언제였나? 국민의당 창당과 20대 총선 돌풍 이후 계속 내리막길만 걸어오던 안철수. 당의 존폐 위기에서 대선 포기, 서울시장 올인이라는 결단을 내린 모습으로 일약 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고 지금까지 있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만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그나마 오세훈이 대항마인가 했는데 조건부 출마가 안철수 후보를 더 띄워줬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과의 신문지상 공방은 이분들이 짜고 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호흡이 좋아 보입니다.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다만 석 달을 끌어온 단일화 공방이 언제까지 약발이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1월 말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앞서고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단일화 요구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모양새로 단일화 되겠죠. 다음은 박영선 후보입니다. 이분 오랫동안 열심히 간을 보셨죠. 서울시장 선거 처음부터 후보군에 오르다가 서울시장 생각할 시간도 없다고 손을 긋던 분이 박영선 개각 대상으로 확실히 연기를 피우다가 월말에야 민주당 내의 교통정리를 끝내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름은 드라마틱한 상황 연출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출마 선언 전까지는 야권의 단일화 이슈에 묻혀서 별로 이목을 끌진 못했습니다. 이분 최근 여론조사에서 1등, 그동안 1등하던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가상 3자 대결에서도 1등을 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좋아지니까 동반 상승, 야권을 긴장시키기엔 충분하죠. 그런데 문 대통령 보유국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팔이 민주당 의원들도 말이 안 된다는 반값 아파트, 21분 도시 같은 공약 뺏기기 등으로 출발부터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과연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단일화 약발 끝나간다. 아젠다 다시 세팅해라. 정치의 정석이 야권에 드리는 충고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문정권 심판이 대중의 생각인데 단일화에만 매볼 내면 유권자의 마음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야권은 타이밍을 잘 잡고 있나요? 단일화만 되면 선거에 이기나요? 여권에게는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등 치명적인 무기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야권에는 있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